안녕하세요, 오똑한 매거진입니다. 8일 오전 드디어 많은 소문 및 얘기들을 뒤로한 채 스포티지 풀체인지 모델의 인 익스테리어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저 소개하는 것보다 인 익스테리어를 투싼과 비교해서 어떤 면이 더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과거 독립회사였던 기아의 마지막 유산 스포티지를 기아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본 영상은 라디오처럼 들어도 될 만큼 하나하나 다 얘기하는 경향이 있으니 어찌 보면 서두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얘기 전개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니, 필요한 정보만 얻고 싶은 분들은 정보창과 고정 댓글의 주제에 맞는 타임라인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우선 신형 스포티지, 기존의 개구리 티지, 아니 스포티지가 6년 만에 풀체인지 모델로 돌아왔고요. 투싼이 4세대인 것과는 달리 스포티지는 세계 최초 도시명 SUV를 선보인 모델이 1세대고 현대와 한 지붕이 된 후 투싼과 같이 나온 것이 2세대 모델입니다. 인수되기 전 기아 자동차의 마지막 고유 모델이기도 한 스포티지는 1세대 때부터 유럽에서 나름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현대가 인수 후 부랴부랴 형제차로 투싼과 2세대 스포티지를 만들어서 내놓은 것이고요. 아이씨 빠부라도 이때부터 뭔가 좀 항상 투싼보다 약간 모자른 듯한 아쉬움이 느껴질 만한 디자인 및 옵션, 그리고 내장재의 품질에 대해 미세한 차별을 둘 만큼 나름 서자의 서러움을 겪은 차이기도 한데요. 이번 5세대 NQ5로 불리는 신형 스포티지는 이런 서러움을 뒤로한 채 기아차의 서자 반란을 더 크게 주도할 역할로 보이죠. 투싼과 외형을 비교해보자면 형제차라고 해도 이제 서로의 디자인 관점이 확연히 달라진 만큼 추구하는 것도 다르기에 각자 갈 길을 가려는 것이 보이죠. 특히 그 부분은 그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그릴은 기업을 대표하는 얼굴이기도 하고요. 사람도 첫 인상이 중요한 만큼 차도 마찬가지죠. 투싼은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내세운 그릴과 라이트가 하나로 통합된 모습을 선보이고, 굵직한 캐릭터 라인이 삼각형 및 다각형을 이루는 측면 라인을 이뤄서 공격적인 형상 및 미래적 디자인을 연출을 하고요. 신형 스포티지는 신형 K5에서 선보인 타이거 노즈 그릴이 아닌 타이거 마스크 그릴이라고 불리우는 DRL 및 헤드램프가 그릴과 함께 통합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는 새 로고와 함께 새로운 브랜드 방향성을 알리는 영감을 주는 움직임, 즉 무브먼트 댓 인스파이어스를 반영한 겁니다. 넓어진 그릴에 단순화된 패턴을 넣은 것이 아닌 그릴 안에 작은 그릴을 만들어 디자인 요소를 가미를 했고요. 투싼의 그릴이 세로의 둥근 일자 형식으로 떨어지는 라인을 선보인다면, 스포티지는 2세대 K5에서 보인 좀 오버해서 말하자면은 볼보와 마세라티에서 선보인 그 음각 형식의 그릴을 통하여 하단 범퍼가 더 튀어나옴으로써 마치 유럽 중세 시대의 투구를 쓴 모습이 연상되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음각이 아닌 양쪽으로 갈수록 패턴들이 작아지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옅어지는 식의 디자인을 가미를 했고요. 주간주행 등 DRL을 각진 괄호처럼 그릴 양끝에 나눠서 방향지시 등과 헤드램프를 나눈 모습이 보이죠.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방식이고, 옵션에 따라 중화 트림은 MFR 방식으로 제공을 할 듯 하죠. 투싼은 헤드램프가 하단에 있죠. 그리고 방향지시등이 풀옵에서 양끝에 LED 방향지시등을 선보이고 있고요. 하단 범퍼 그릴 부분 역시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는데, 투싼은 우선 안개등이 없습니다. 기본 헤드램프가 하단에 위치했기에 따로 없지만, 스포티지는 LED 타입의 작은 사각형으로 안개등이 존재를 하고요. 하단 범퍼 그릴 안쪽에 K8처럼 꺾여 들어가는 형식의 크롬 디자인을 해 나눈 모습이죠. 이는 K8에서도 보인 하단 그릴 형식입니다. 에이다스 센서는 큰 그릴 가운데 붙어있는 것이 아닌 번호판 아래에 위치를 하고요. 전 세대에서 욕 오지게 먹던 그 스포티지에서 정말 세련된 모습으로 탈피한 게 보이죠. 처음 예상도에서 진짜 이렇게 나오면 망했다 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작은 디자인의 차이가 사람 눈을 간사하게 만들어 보이는 게 디자인이라 힘이라고 느껴지네요. 투싼은 본넷에 두터운 4개의 캐릭터 라인이 존재를 하는데, 그에 반해 신형 스포티지는 주간 주행 등에서 뻗어나가는 라인의 두 줄만 사이드월에 존재할 뿐 깔끔한 모습을 보이죠. 가운데 기아 마크 부분이 새겨진 라인에 두 줄이 같이 들어갔다면 더 샤프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최근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퍼짓 유나이티드에 반대되는 형상이라 그러지 않은 듯하죠. 오퍼짓 유나이티드를 한글로 풀이하자면 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이라는 뜻으로 자연과 현대 감성 및 기술의 조화가 이루는 디자인 철학이죠. 말이 참 어려운데 솔직히
기업에서 막 멋지게 설명하는 부분은 마치 몬드리안 작가가 그린 삼원색과 무채색으로 단순 사각형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듣고 오 하는 것과 뭐 이런 비슷한 개념 같아요. 그냥 어려운 말을 듣고 와 그렇구나 하고 아는 척 한다는 거죠. 여기 살려달라는데요. 측면으로 넘어가면은 단순한 캐릭터선이 나아가고 지난 영상에서 티저 이미지 설명을 했을 때 하단 로고 패널 부분에 무언가 디자인이 가미되었기에 어둡게 처리하고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한 것이 맞은 것처럼 로고 패널에 블랙 투톤 방식을 적용했고요. 투싼의 꺾여진 판금의 로고 패널과는 달리 스포티지는 색을 달리한 투톤 방식으로 스포티지만의 방식을 선보였고, 투싼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사이드 미러가 플래그 타입이란 거죠. 플래그 타입을 적용하면서 A필러에 쪽창을 만들었고요. 이 쪽창으로 인해 A필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게 했고요. 운전석 쪽에서는 솔직히 크게 잘 보이진 않지만 동승석을 바라볼 때 그쪽 부분에서는 좀 확연하게 개방성이 좀 나타납니다. 플래그 타입의 적용의 가장 큰 이유는 공기 저항을 더 줄일 수가 있고요. 사이드미러에서 나오는 풍절음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인 겁니다. 그래서 과거 스포츠카들이 플래그 타입으로 적용했고 사이드미러의 각진 형태를 선보였는데 스포티지 역시 같은 맥락을 보이죠. 딱히 그 파워트레인이 잘 나가는 건 그런 건 아니지만 외형에서 풍기는 느낌은 스포티한 느낌이 물씬 나고요. 솔직히 전기차 디자인이라고 해도 될 만큼 상당히 미래지향적 디자인이고 깔끔하다라고 할 수가 있네요. 다만 우려되는 건 2열 창문의 높이 EV6처럼 뒤로 갈수록 작아지는 개방감 때문에 아무리 SUV라고 해도 갑갑함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실차를 타봐야지 좀 알 듯하고요. 하지만 EV6도 갑갑하다는 평이 많았던 만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최근 기아가 밀고 있는 용비늘 패턴 C필러 사이드에 붙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면부와 측면부 디자인을 놓고 봤을 때 솔직히 기존 4세대 모델이 전체적으로 높은 영상의 디자인을 선보였다면 신형 모델은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단부에 블랙 하이그로시 패널과 휠하우스 적용 및 그릴 디자인을 통하여 더 낮아지고 안정적인 디자인을 선보인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리어 부분, 일체형 세미 스포일러와 보조 브레이크 등은 투싼과 같은 모습이죠. 다만 윈도우 개방감은 투싼보다 스포티지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가 투싼은 현대 마크가 솟아 올라와 있지만 기아는 리어 윈도우를 더 아래로 뺀 모습을 하고 있고요. 히든 와이퍼를 적용한 것은 같네요. 리어 테일램프, 개인적으로 지난 스포티지의 아이덴티티를 잘 계승해서 더 현대적으로 다듬었다라는 표현이 맞고요. 세단 K 시리즈와 기조를 이루면서 스팅어 특유의 라인도 보이는 것 같아 매우 성공적인 디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투싼과 다르게 방향 지시등이 테일램프에 붙어있는 게 매우 큰 장점이고요. 이는 후방 운전자가 세단을 타고 있을 때 특히 잘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아쉬운 점은 테일램프 좌우 그 사이에 연결된 부분은 전에 얘기한 그대로 그냥 모양으로만 나타날 뿐 램프가 같이 점등되는 것은 아니네요. 이 부분은 드레스업 업체에서 많이 LED를 넣을 듯 합니다. 번호판 역시 투싼은 트렁크 중앙 라인에 있지만 스포티지는 신형 로고가 있고요. 번호판을 아래로 내린 모습이고요. 하단 범퍼 라인의 형상 그 역시 무언가 투싼보다 더 안정적인 약간 더 고급진 모습을 나타내죠. 게다가 후진등은 하단 범퍼 가운데 위치한 점이 매우 센스가 있네요. 리플렉터가 크롬으로 꺾인 부분 아래 길게 늘어진 모습이 테일램프와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스포티지 모델은 항상 파란색이 잘 어울렸는데 이번 모델만큼은 블루나 짙은색 계열보다는 흰색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랙 투톤의 모습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투싼 같은 경우 짙은색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흰색은 솔직히 스포티지의 압승인 듯하죠. 인테리어로 가면 두 차량의 다른 지향점이 더 크게 차이가 나죠. 그냥 단순하게 한눈에 봤을 때 투싼의 지향점, 운전자와 동승석, 탑승객을 포근히 감싸는 듯한 라인 및 그 안에 보일 듯 말 듯한 공조 라인 및 센터 페시아까지 이어지는 이 공조 라인이 하나의 피아노 선율같이 느껴지게 하는 반면 스포티지는 직관성, 유려한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오히려 각이 살아있는 디자인 및 다이얼 방식의 일관성을 제시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투싼은 전자식 기어 버튼, 즉 누르는 거죠. 그리고 풀 터치 방식 역시 누르는 방식으로 제공이 되고 드라이브 모드 역시 휠 버튼 방식으로 눌러서 위로 올리는 듯한 그런 일관성이 보이죠. 신형 스포티지는 기어 노브 역시 돌리는 다이얼 방식, 즉 K8에서 보인 원터치 오디오 및 공조 전환 버튼을 각각 누르고 볼륨 및 온도 조절 시 작은 조그 다이얼 방식, 드라이브 모드 역시 다이얼 방식을 선보입니다. 기존의 현대차와
그냥 약간만 다른 레이아웃을 제공한 것과는 달리 정말 기아가 K5를 필두로 현대와 나름의 선을 긋고 각자 갈 길을 시전한 듯 하죠. 어태식이 돌아왔구나. 하나씩 살펴보면은 스티어링 휠, 투싼은 4스포크 방식인데 반해 기아는 3스포크를 선보이고요. 풀 디지털 클러스터는 10.25인치를, 내비게이션 화면 역시 10.25인치를 선보이는데 반해 스포티지는 K8에서 그대로 적용한 듀얼 12.3인치 파노라마 커버드 디스플레이를 선보이는데 이는 국내 준중형 SUV급에서 최초입니다. 또한 준중형급 전체 라인에서도 최초이죠. 이 콕핏 디자인 방식의 단점이 자칫 잘못하면은 전방 시야의 하단 부분에 거슬림이 있을 법한데 30mm 아래로 내려서 장착한 방식과 커버드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운전자의 시선 분산을 최소화한 점에서 높게 사고 있죠. 특히 과거 BMW를 표방하고 모방한 듯한 디자인 방식에서 기아차만의 개성 있는 방식으로 바뀐 점은 정말 칭찬해줄 일입니다. 특히 공조 라인, 투싼처럼 하나의 선율 같은 형상이 아니라 신형 기아 로고가 연상될 만큼 독창적이면서 클러스를 잡는 듯한 모습, 그리고 센터피시아의 K8과 같은 원터치 전환 방식의 심플함은 정말 상급 모델인 소렌토가 오히려 촌스러워 보일 만큼 멋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 도어 캐치에서 공조와 같은 형상의 디자인을 적용해 통일성을 잃었고요. 실내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스포티지가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드네요. 유저 인터페이스와 UX 사용자 경험 환경도 투싼보다 더 편한 방식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하나로 연결된 파노라마 듀얼 디스플레이 방식인 것도 있지만 K8과 같은 터치 방식을 하고 단순한 물리 다이얼 버튼을 적용하여 더 직관성을 높인 부분이 다르죠. 센터 콘솔에서 개인적으로 소렌토처럼 적용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EV6와 기아 K8의 센터 콘솔 디자인을 섞은 듯한 모습을 하여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진짜 하극상이거든요. 오히려 신형 스포티지 센터 콘솔을 떼서 EV6와 K8에 적용을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모습이죠. 특히 K8 크기와 포지션에 비해 생각보다 고급감이 좀 떨어지는 소재, 그리고 센터 콘솔에서 젊은 층을 겨냥한다 했지만 그랜저와 제네시스를 잇는 그 사이 포지션에 어울리지 않는 형상을 보인 반면 스포티지는 그 완성도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렌토 센터 콘솔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소렌토가 더 낮은 체급으로 생각될 만큼 잘 나왔어요. 특히 엔진 스타트 버튼이 볼보처럼 다른 방식으로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위치가 센터 콘솔로 바뀐 모습이고요. 이는 EV6에서도 선보인 방식인데 개인적으로 이런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엔진 스타트. 그리고 전자 다이얼 SVW 안쪽에 불이 들어오는 것이 보이죠. 모드 변경 시 램프의 색 역시 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아래 다이얼 방식의 드라이브 모드, 좌측에는 경사로 저속 주행 버튼 및 그 아래 버튼 방식으로 제공한 오토홀드가 보이죠. 보통 오토홀드 온오프 버튼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같이 보이기 마련인데 이는 좌측 크래시보드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파킹 센서와 서라운드 뷰 화면 버튼이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 우측에 나란히 자리를 잡았고요. 투싼보다 약간 아쉬운 점은 투싼은 버튼식 전자기어 위쪽에 운전석 쪽, 열선 통풍 시트 온오프 버튼이 동승석 역시 동승석 쪽에 마찬가지로 제공이 되지만 신형 스포티지는 동승석 쪽에 판넬에 쏠려 있고요. 핸들 열선 버튼도 이곳에 있어 운전자가 조절할 때 좀 불편할 듯하죠. 아무리 음성인식으로 이젠 이런 부분의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그 인식률이 아직까지는 뛰어나지가 않아요. 성격 급한 한국인에게 음성인식 몇 번 하다가 정말 한숨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직접 경험해본 얘기입니다. 시트를 따뜻하게 해줘 이랬다가 실내 내부 온도를 26도로 틀어버리는 센스. 여튼 실내 투톤 색상도 화이트에 다크블루 패턴을 적용하여 젊은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고급진 모습도 보이죠. 셀투스 같은 경우 좀 실내 내장재에서 보이는 연출과 달리 잡소리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멋지게 만든 만큼 스포티지는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사실 스포티지가 특별 대우를 받는다, 기아에서 너무 밀어주기 식이다, K8 실내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완성도를 스포티지에서 높였냐라는 물음이 있었을 텐데요. K8의 실내가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어색한 우드그레인과 언밸런스한 형상 및 타겟층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차인지라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존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티지는 젊은 세대 투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커진 크기의 신혼부부 및 어린 자녀를 둔 부부 혹은 은퇴하신 노부부까지 다 아우르는 차로 대변되는 만큼 스포티지 역시 올라운드 포지션을 마크를 하는 거죠. 다만 현대차보다 최근 완성도를 더 높게 가져가는 부분은 기아는 고급 라인이나 고성능 버전이 따로 없죠.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서 현대에 많이 밀리는 모습 때문에 가장 판매량을 많이 가져갈 스포티지에서 완성도를 높인 거고, 현대차보다 약간씩 더 위에 있는 포지션을 마크, 코나의 살짝 위 포지션이 셀토스, 현재의 그랜저보다 살짝 위가 K8, 그리고 G80과 G90 사이가 K9인 것을 본다면 기아 입장에서 이렇게 포지션을 정하고 금액대를 약간 더 비싸게 해서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스포티지 1.6 가솔린과 2.0 디젤,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와 유럽형 모델에는 1.6 가솔린 터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들어간다고 하죠. 크기도 투싼만큼 커졌고 기존 산타페 DM보다 약간 더 큰 만큼 스포티지의 하극상이 소렌토 판매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해지네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나름 급하게 준비했지만 최대한 알찬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현대 기아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소식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나지 않고 현재는 혼자서 처리하는 부분이 크다 보니 약간씩 늦어지네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및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윗 특히 더 조심하세요. 불나방처럼 코인 잘못 들어가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